3번은 4번, 4번은 2번, 5번은 4번, 6번은 4번, 7번은 1번, 8번은 3번, 9번은 4번, 10번은 3번입니다. 자, 1번은 1번이 답이죠. 왜냐하면 전세권자는 스스로 알아서 사용 수익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비 상한을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죠. 따라서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이게 필요비죠.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다. X. 답은 1번인데 개인적으로는 100% 다 맞으셔야 될 것 같은데 틀리신 분도 계시고 어쩔 수 없죠 뭐. 특별한 건 없죠. 그죠? 2번 문제 보시면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것은이죠. 요것도 그렇게 열심히 아까도 막 반복했지만 물론 틀린 분도 계십니다. 그죠? 5번 보시면 1번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전세권이 설정되고 그 2번 저당권이 설정됐다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되고 용익권의 소멸 여부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하므로 이 전세권도 뭐가 돼야 되죠? 소멸이 돼야죠. 따라서 전세 목적물이 매격되었다면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X고 답은 뭐죠? 5번이죠. 나머지 질문들 1번 일부 전세권자는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 청구권은 없지만 우선 변제권은 인정이 됩니다. 맞는 질문이고 2번 전세금 반환 채권을 따로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지만 소멸된 후에 양도하거나 소멸되기 전이라면 조건부 양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2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고 3번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해 준 자는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을 소멸시키지 못한다는 건 맞는 질문이죠. 뭐 4번도 맞는 질문이죠. 3번입니다.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전세권은 최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년으로 주장할 수 있다는 질문은 X죠. 2번 전세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소유자가 바뀌면 새로운 소유자만이 전세금을 돌려줘야 될 의무를 부담하므로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은 뭐죠? X가 되고요. 3번 전세권자가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 또는 매수해서 부속시킨 경우에 하나이기 때문에 동의를 얻지 않고 부속시킨 물건에 대해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죠. 답은 4번입니다. 자, 법정갱신은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이니까 등기 없이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됩니다. 5번 전세권도 물권이죠. 따라서 물권적 충구권이 인정이 되므로 건세권자는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X가 됩니다. 4번 유치권에 인정되지 않는 거 2번 물상대위권이죠. 아까도 열심히 말씀드렸죠. 목적물이 멸실되면 유치권은 즉시 소멸되므로 물상대위권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5번이죠. 갑은 을의 건물을 보증금 1억 원에 3년간 임차했다. 갑은 을과 협의하여 건물을 수리한 후 수리비 1천만 원은 임대차 종료 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을은 임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 및 수리비 반환을 거절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법률관계로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기억. 보증금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니은번 건물 수리비 채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니까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고요. 디귿번 유치권자는 원래 목적대로 계속 거주하고 사용 수익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 이해합니다. 다만 1번 차임은 지급해야죠. 만약에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줘야 되므로 1번 유치권자가 종전대로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며까지 많지만 부당이득 반환 의무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지문은 X가 됩니다. 미음번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소멸되지 않으므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경락인에게 반환을 거부할 수 있을 뿐 직접 변제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으므로 지출한 수리비 청구권과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X입니다. 수리비 청구는 뭐죠?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6번 유치권자의 소멸 사유가 아닌 것은 4번이죠. 제3자에게 유치물을 보관시켰다는 말은 점유를 상실했다는 말이 아니라 간접 점유하고 있다는 얘기고, 간접 점유하고 있다는 것은 점유권이 유치권이 뭐 되지 않습니까? 소멸되지 않습니다. 답은 뭐죠? 4번이죠. 7번 갑의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된 경우 그 토지상의 지상 건물의 법률 관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거 아까 설명드릴까 하다 말았는데, 저번주 우리가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려면 건물이 있어야 돼요. 언제요? 저당권 설정 당시. 또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아야 돼요. 언제요? 저당권 설정 당시. 따라서 1번 저당권 설정 전부터 우리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는 얘기죠. 토지 소유자는 누군가요? 갑이고 건물은 누구 거예요? 을 거. 따라서 법정지상권이 뭐 되지 않습니까? 성립되지 않으므로 1번이 뭐죠? 답이 되는 거죠. 2번 저당권 설정 전부터 지상권이 있다면 지상권이 저당보다 빠르다는 얘기니까 경매가 되더라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2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고, 3번 전항의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의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왜냐하면 일괄 경매를 청구하려면 반드시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건물은 누구 겁니까? 을 거. 다시 말하면 저당권 설정자 소유가 아니므로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가 없고요. 다만 4번 저당권 설정 후 갑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했다면 저당권 설정자인 갑이 건물의 소유자라는 얘기니까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5번 저당권 설정 전에 을이 위토지 임차권을 가지고 건물을 건축하여 보존 등기를 마쳤다면 임차권자가 대항력을 취득한 시점이 저당권보다 빠르기 때문에 임차권을 가지고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1번입니다. 8번인데 일단 제3취득자는 경매인이 될 수가 있고요. 2번 제3취득자는 저당 채무를 변제할 수가 있는데 4번 채무자가 반대하더라도 변제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이게 조금씩 어려울 수가 있는데 매수인이 저당권 실행으로 매수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했어요. 이거 담보책임 규정입니다. 악의 매수인도 매매 목적물이 저당권 실행으로 권리를 박탈하게 되면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매수인은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3번인데 왜냐하면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 우선 상한권을 인정해 주는 것은 제3취득자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예요. 물상보증인한테는 이런 권리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9번이죠. 저당권 침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인데 일단 저당권 침해로 인해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됐다는 이유로 즉시 변제를 청구하거나 담보물 보충을 청구하려면 저당권 설정자 내지는 채무자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고의, 과실, 기책 사유가 필요하죠. 따라서 1번
저당 목적물을 제3자가 침해한 경우 이건 X입니다. 왜 X죠? 저당권은 뭐가 없어요? 반환 청구권이 없으므로 1번은 뭐죠? X죠. 2번 저당물이 제3자의 과실로 멸실한 경우 X입니다. 왜냐하면 제3자의 과실이란 말은 저당권 설정자에게 저당권 설정자나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없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담보물 보충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3번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저당권자는 교환가치 실현이 방해될 염려가 있을 때는 공사의 중지를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있다가 되겠죠. 5번은 읽어볼 필요 없죠. 답은 뭐죠? 4번입니다. 저당권 설정자의 뭐죠? 과실로 저당 목적물이 멸실하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저당권자는 담보물 보충 청구나 즉시 변제 청구 중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게 정확히 맞습니다. 답은 뭐죠? 4번이죠. 10번은 아까 제가 설명드리면서 너무 똑같은 거를 문제를 내서 뭐죠? 욕하지 않을까 봐 걱정했는데 이리 가백에 빌려준 돈이 뭐죠? 1억 5천이고 A 부동산, B 동산의 공동 저당이 설정되고요. A 부동산의 가치가 얼마입니까? 1억 원. B 부동산의 가치가 2억인데 문제는 B가 채무자 소유가 아니라 병의 소유죠. 이렇게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채무자 소유물부터 선배당을 하니까 A에서 1억 원을 뭐죠? 다 가져가고 부족에게 대해서만 물상보증인 소유물에서 가져가게 되니까 B에서 얼마를 가져갑니까? 5천만 원을 가져간다. 따라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그죠?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과 똑같고 제가 아까 풀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동저당에 대해서 출제가 된다면 이런 사례가 나올 것 같아요. 여기 한 번 나올 만 했는데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물상보증인 소유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소유물부터 선배당을 하고 부족에게 대해서만 물상보증인 소유물에 대해서 배당받을 수 있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